자, 댓글 기능 추가고요. 입력값은 이제 댓글 내용이 되겠고, 뭐 요거 이제 입출력 예시를 보시면 되고요. 기능은 상세 보기 기능에서 댓글을 저장할 수 있어야 되고, 댓글이 추가된 상세 화면을 다시 보여주는 게 기능이고요. 여기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게시물별로 자신의 댓글만 보여줘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이렇게 바꿀게요. 해당 게시물의 댓글만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 적어서 로그인한 사람이 이제 자신의 댓글만 봐야 된다 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저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고, 게시물별로 해당 게시물의 댓글만 보여주는 거예요. 1번 게시물에 달린 댓글은 1번 게시물의 댓글은 1번 게시물만 보여줘야 되고, 2번 게시물의 댓글은 2번 게시물을 딱 상세 보기 했을 때만 보여줘야 되는 그런 당연한 얘기죠. 자, 그리고 댓글이 등록되고 나면은 등록한 댓글이 다시 얘기가 나오네요. 상세 보기 화면을 다시 보여줘서 입출력 예시를 보시면 압니다. 1번을 보시면 이제 제 댓글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1번 선택을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라는 댓글을 입력하고요. 그러면 바로 1번 게시물이 다시 출력이 되면서 이렇게 댓글이 달린 상태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안녕하세요 그리고 로그인 유저는 댓글을 쓴 사람이에요. 글 쓴 1번 게시물을 쓴 사람과는 전혀 별개의 인물입니다. 작성일, 작성일은 우리 온라인차 구하는 거 만들어 놨으니까 이용하시면 되고, 그래서 보시면 하나의 댓글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하나의 댓글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의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제가 2개 이상으로 뭔가 개념을 표현해야 되면은 객체로 그냥 표현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객체로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 번 더 입력하면은 이렇게 쌓여서 계속 밑으로 이어서 나오게 하면 되고요. 이거는 제가 네이버 카페를 역시 참조를 했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이 댓글을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필요한 개념을 먼저 표현을 하는 게 조금 가장 먼저 시작하기 괜찮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댓글을 먼저 만들게요. 자, 아티클 만들듯이 댓글을 만드시면 됩니다. 저희가 아티클도 만들었고 멤버도 만들었죠. 이런 식으로 하나 더 개념을 만들어내시면 돼요. 이 데이터라는 게 결국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낱개로 하면 힘드니까 객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플라이도 뭐 레파지토리에 있다가 옮겨 다니면서 결국은 프린트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뷰까지 데이터가 이동을 해야 될 텐데, 그때 낱개로 이동하는 것보다는 같이 묶여서 이동하는 게 좋으니까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라이라고 만들 거고요. 자, 필요한 게 이제 뭔지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일단 아까 봤던 거 최소 3개 댓글 내용 바디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작성자 닉네임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댓글 작성일, 이렇게 3개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출력을 할 때 필요했던 거죠. 필요했던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빠진 게 2개가 있어요. 여기서 잘 생각을 해보면 결국 우리가 댓글을 나중에 댓글 삭제나 수정을 하려고 해도 이제 원하는 댓글을 찾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댓글을 식별할 수 있는 식별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ID를 하나 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댓글을 만들 때 보통 이제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뭔가 어떤 기능을 만들 때 바로 코드를 작성하기보다는 한 번쯤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만들까? 그러니까 설계를 하게 되거든요. 자, 지금 저희의 그 방식은 게시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게시물 안에다가 변수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게시물을 표현하고요. 이게 게시물이라고 가정합니다. 하나의 게시물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런 게시물들이 여러 개 발생을 하면은 이렇게 어레이 리스트라는 곳에 저장을 하죠.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어레이 리스트에서 꺼내올 때는 얘네들의 이제 식별 데이터, 보통 여기를 우리가 아이디 번호로 이렇게 작성을 하죠. 넘버.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하나씩 꺼내보면서 내가 3번을 꺼내고 싶으면은 얘 꺼내서 3번이 맞는지 확인하고요. 아니면 다시 집어넣고, 얘 꺼내서 3번이 맞는지 확인하고, 아니면 집어넣고, 꺼내서 3번이 맞는지 확인하고, 맞으면 이제 요거를 가지고 뷰에 보내가지고 여기 있는 데이터로 출력을 하죠. 이런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리플라이, 이제 댓글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두 가지 방법으로 좀 귀결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이 또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본 바로는 많은 경우 이런 두 가지 경우로 나뉘어요. 첫 번째로는 댓글을 저장을 하는데, 여기에 댓글 저장소라고 가정할게요. 댓글 리스트. 이 댓글 리스트를 이렇게 게시물별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1번 게시물이면은 이제 여기는 1번 게시물에 대한 댓글이 들어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댓글 리스트 하나 또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댓글을 막 저장을 해요. 그 다음에 뭐 얘는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저장해가지고, 만약 여기 2번 게시물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2번 게시물에 대한 댓글 리스트를 만들어서 또 연결을 해요. 이런 식으로 각 게시물마다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댓글들을 저장하는 방식이 첫 번째예요. 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려면은 각 게시물마다 자신들의 댓글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게시물 그 댓글을 설계니까 디자인할 때 여기에다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어야 돼요. 여기가 아니지, 죄송해요. 여기가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댓글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이 댓글을 저장하는 리스트를 이 아티클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이제 각 게시물마다 댓글을 가질 수 있죠. 여러 개.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방식이고요. 아니면 이런 방식도 있어요. 댓글 저장소를 이렇게 다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댓글 저장소는 딱 하나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 댓글들이 엄청 쌓이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에는 뭐 1번 댓글도 있을 거고, 1번 게시물에 대한 댓글도 있을 거고, 2번 게시물에 대한 댓글도 있을 거고, 3번 게시물에 대한 댓글도 있을 겁니다. 댓글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으니까 이제 나중에 우리가 1번 게시물에 댓글을 보고 싶을 때는 이제 여기서 찾아야 돼요. 1번 게시물에 대한 댓글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꺼내와서 요거랑 이제 같이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렌더링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반드시 이제 여기서 필요한 이 구조에서, 이 설계에서 필요한 댓글의 필수 요소는 이 댓글이 몇 번 게시물의 댓글이냐. 그래서 댓글의 부목을, 게시물 번호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쓰면은 여기에 어레이 리스트가 있을 필요는 없어요. 댓글 저장소 따로 만들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리플라이에서 여기에서 아티클 아이디는 하나 필요하겠죠. 이 댓글이 어떤 게시물에 대한 댓글인지. 자, 그럼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할 때 본인이 이제 왜 이걸 선택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게 좋거든요. 전 두 가지 방식 중에 뭘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방식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저는 두 번째 방식을 쓸 거고요. 그럼 왜 두 번째 방식을 쓸 거냐? 첫 번째 방식보다. 이 두 번째 방식은 이제 댓글을 한 번에 모아놓고 우리가 댓글만 다뤄놓고 그러니까 댓글만 대상으로 뭔가를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댓글을 가지고 통계를 낼 때가 있거든요. 유저별로 댓글을 몇 개를 썼는지, 어떤 게시물에 댓글이 제일 많이 달려있는지, 최근 100일 안에, 그러니까 최근 한 달 안에 작성된 댓글들만 모아서 보고 싶다든지, 이런 작업을 할 때 댓글이 한 번에 모여있을 때 작업하기가 더 편하겠죠. 댓글이 막 이렇게 저장소가 많아가지고 분산되어 있는 것보다는 한 번에 댓글을 모아놓고 처리를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나중을 생각해가지고 댓글을 이렇게 한 번에 다 모아놓고 필요한 댓글을 찾아서 쓰는 방식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쓴다고 해서 이게 좋은 방식이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기능을 구현을 하실 때 A안이 있고 B안이 있어요. 둘 다 똑같이 기능 구현이 되는데 A안을 썼을 때랑 B안을 썼을 때 장단점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내가 A안을 선택할지 B안을 선택할지를 생각해서 만드는 게 제대로 된 개발자고요. 물론 처음에는 일단 만드시는데 급급할 거예요. 일단 기능이 돼야 되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경험이 쌓이고 프로그래밍 경험이 쌓이고 이제 좀 어느 정도 할 줄 안다 싶으면, 진짜 개발자한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떠한 선택지가 있을 때 내가 합리적으로 가장 좋은 선택지를 선택하는 그런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항상 그거를 길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이거를 이용했어, 이 방법을 이용했어, 이 기술을 이용했어 라는 것을, 그 근거와 타당한 논리를 남들한테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해서 저는 이제 두 가지 방식 중에 두 번째 B안을 선택을 했으니까 여기 아티클 아이디를 지정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 그냥 무지성으로 작성해야 되는 것들 있죠.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 그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해야 되는 거. 자, 이런 것들을 보통 보일러플레이트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작성을 하긴 해야 되는데 큰 의미는 없는, 큰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항상 반복되는 이런 코드들을 이제 보일러플레이트라고 하거든요. 보일러플레이트는 직접 작성하지 마시고요, 툴의 도움을 이용하거나 라이브러리의 도움을 이용하시거나 여러분들이 한번 코드로 자동화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하는데 이제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을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처음에 뭐 get id, set id 이런 getter setter의 개념을 우리가 익힐 때는 이제 직접 작성해 보는 게 좋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의미도 알고 그냥 노가다성으로 계속 해야 되는 시점이 오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걸 계속 직접 작성하시는 건 좋지 않아요. 항상 더 편리한 길, 더 빠른 효율적인 길을 찾기 위해서 또 고민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getter setter 툴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고요. 컨스트럭터 생성자 역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리플라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보통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어떤 기능을 만들 때는 개념을 모델링하고 개념 저장소 만들고요. 개념을 이제 모델링 한다는 건 객체로 나온다는 거고, 객체 저장소 만들면 되고요. 객체 저장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CERUD죠. 그러니까 요것만 하면은 50% 이상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디테일한 기능을 추가적으로 구현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개념이 발생을 하면은 요거를 일단 진행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일단 요거 하고 나면은 그냥 뭘 해야 될지 조금씩 보일 거예요. 자, 그럼 저는 지금 객체 만들었죠? 리플라이. 그러면 이제 리플라이를 저장할 저장소를 만들고 이 저장소에다가 저장하거나 가져오거나 업데이트하거나 딜리트하는 함수 4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데이터를 관리하는 객체가 우리가 이제 아티클 레파지토리라고 해서 만들었으니까 뭐 여기에다가 저장소 2개 있네요. 그죠? 하나 더 추가하죠. private array list reply replies. 그래서 저장소 마련하면은 이거 끝났죠. 그 다음에 CERUD 하시면 됩니다. CRUD는 기존에 만든 거 있잖아요. 아티클이든 멤버든 참조하시면은 그 본질적인 행위가 똑같아요. 자, 여기 C가 있네요, 그죠? 이거 하나 복사해가지고 바로 위에다 만들게요, 이렇게. add 아티클이 아니라 add reply로 바꿔주면 되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댓글 내용. 그 다음에 댓글 작성자.
그 다음에 요 앞에다가 놓을게. article id. 그 외에는요, 뭐 현재 뭐 작성 날짜야 우리가 util에서 get current date로 가져올 수 있고, 또 빼먹은 게 있나요? 뭐 id야 또 우리가 자동 증가 시키는 걸로 만들어가지고 하면 되니까 끝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다 리플라이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replies, reply id. reply id 없으니까 이거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그러면 add도 끝났죠? 여기에 이거 reply로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reply 생성자 순서에 맞게 우리가 모은 데이터를 모아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는 reply id가 들어올 거고요. 제일 처음에, 그 다음에 article id. 모르겠으면 이거 보시면 돼요. 이렇게 댓글 번호, 게시물 번호, 내용, 작성자, 작성일, 이 순입니다. 복사해가지고 일로 일단 이렇게 가지고 와서 작성 다 끝나고 지우면 되죠. 그래서 id, 이거 reply id 이거죠. 그 다음에 article id 맞죠? body, 내용 받은 거 넣어주고, 작성자 받은 거 넣어주고, 작성일 현재 날짜 넣어주고, 요거 0은 이제 빼야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댓글이 완성이 됐고요. 완성됐으면은 이제 요거 지워줄게요. 요거. 자 그러면은 C 끝났습니다. C 끝났고, R, U, T. 자 이제 가져오는 거 하시면 되고요. 자 가져오는 거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크게.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든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가져오는 건 단건, 다건. 하나만 나오는 거, 여러 개 나오는 거,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저희가 필터링 하는 거야 나중에 좀 생각하고요. 단건은 원하는 댓글을 하나만 가져오는 거. 그러면은 식별 가능한 데이터로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id로 가져오는 거 하나 만들게요. 리플라이가 나와야 되니까 get reply by id라고 할게요. 그래서 매개 변수는 id로 받아주고요. reply id라고 어떻게 할까요? 그냥 id라고 할게요. 뻔히 보이니까 여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id를 가지고 찾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 리스트에서 특정 아이디의 리플라이를 가져오시려면 포문을 돌리셔야 되고요. 이것도 여기랑 똑같습니다. 여기 get article 1 있죠. 자, 요거 get article 1이 하나 가져온다는 뜻인데 이거 이름도 비슷하게 바꾸겠습니다. get reply 1으로 해가지고 이거 똑같이 또 복사해서 하시면 돼요. 복사하겠습니다. id로 게시물이 존재하는지를 보는 거니까 여기서는 id로 댓글이 존재하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articles에서 replies만 바꿔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도 끝났습니다. 하나 가져오는 거는 끝났고요. 여러 개 답변 가져오는 거. 근데 여기 또 있어요. 자, 이거 get searched 리스트나 뭐 이런 걸 참조하시면 되는데 일단 뭐 전체 리스트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 마련해 줄게요. get articles. 이거 비슷한 애들이니까 여기다 모아놓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get replies 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만든 어레이 리스트 요거 리턴 하겠다는 얘기죠. 요거 전체 댓글 목록이 필요할 때. 자, 그래서 이제 끝난 건가 싶은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하면은 다 꺼내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게시물별로 각 게시물에 대한 댓글만 가져올 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각 게시물의 댓글이 한 개일 수도 있고 뭐 두 개,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라고 가정을 하고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 리플라이 해가지고 get replies by article id 뭐 이렇게 할게요. 해가지고 여기에다가는 article id가 들어와야겠죠. 자, 이거는 약간 뭘 참고하면 되냐면 서치드 리스트랑 약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가 포함된 결과만 새로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다시 담아서 이렇게 리턴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아티클 아이디, 요 아티클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리플라이스만 찾아가지고 새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거기다 담아주는 거예요. 그럼 요거랑 똑같죠? 복사해 볼게요. 요거 검색해서 찾아오는 거 해서 붙여넣고요. 서치드 아티클 리스트 말고 서치드 리플라이 리스트로 좀 바꿔줄게요. 리플라이 리스트.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건 이제 댓글이니까. 여기도 아티클이 아니라 리플라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리플라이스. 댓글 저장소를 뒤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져왔을 때, 아이번치 가져왔을 때 리플라이가 나올 거예요. 그죠? 리플라이스에서 꺼내왔으니까. 그럼 우리는 타이틀이 아니라 get article id가 궁금한 거고요. 그리고 숫자니까 equal 그 contains 말고 같은지 그리고 article id랑 바꿔주시고 searched reply list로 바꿔야겠죠? 그 다음에 리플라이스의 i번째 요거를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도 끝.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시물에 댓글만 가져오는 그런 기능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수정 삭제도 이제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수업 진행 중에 하진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리드까지만 해서 이렇게 일단 완성을 시켜줄게요.